네, 강프로입니다. 자, 일진전기보입니다. 자, 일진전기를 포함해서 지금 전기 관련주들 있죠. 뭐 변압기나 뭐 전선이나 뭐 이런 쪽으로 전기 계통의 관련주들이 최근에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건 반도체하고 영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반도체가 강세를 보이는 과정에서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있고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전기까지 퍼지고 있다. 이게 왜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냐면요. 지금 반도체가 강한 이유는 HBM 때문에 그렇죠. HBM은 AI 반도체에 들어가죠. AI 반도체는 GPU입니다. GPU는 서버에 들어갑니다. 뭐 흔히 얘기하는 그 데이터 센터라고 부르죠. 근데 이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엄청나게 잡아먹고요. 실제 미국은 지금 전기 부족 사태에 시달리고 있고 변압기를 거의 뭐 흡수하다시피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변압기 관련주들이 예를 들어서 일진 전기도 있고요. 그리고 뭐 HD 현대 일렉트릭 이쪽도 있고요. 그리고 가온, 전선 뭐 이런 식으로 뭐 관련주들이 더 많은데 효성중공업 그쵸?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좋게 풀려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보면 굉장히 높은 위치 아닌가 이렇게 보실 거예요. 근데 주식은 원래 앞으로 좋아지는 내용들을 무조건 가격이 먼저 반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이슈가 있는데 그 이슈에 따라서 주가가 앞으로 많이 올라가겠네? 이런 게 아니에요. 이미 주가는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기를 조금 줄여서 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요즘에만 강한 것처럼 보이죠? 그쵸? 근데 이걸 기간을 늘려서 보면 23년도 그쵸? AI 반도체가 강하게 진행된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자마자부터 전기 쪽, 그쵸? 전기 관련주들은 지속적으로 강한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특정 섹터가 형성이 되었을 때 지금은 퍼져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섹터를 기르는 눈을 길러야 돼요. 그리고 그 눈을 이해를 했을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다. 이걸 제가 명확하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여기서 어떤 산업군에 대한 이해 그리고 주식의 적정 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이나 다른 변종의 방법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수익이 나는 게 아닙니다. 또는 뭐 내가 뭐 어떻게 차트를 잘 보고 그 차트로 인해서 내가 판단을 하고 어떤 차트 패턴이 나왔을 때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뭐 바닥을 짚고 뭐 쌍바닥을 만들고 나서 주가가 어떤 특정한 지점을 돌파했을 때 주가가 굉장히 강한 움직임을 보이더라 이런 내용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식은 무조건 미래에 좋아질 내용을 가지고 올라가고 그 좋아질 내용은 아직 결과가 나오기 전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올라가는 모든 주식은 실적이 좋지 않다. 한국은. 그래서 사이클 산업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요. 시장을 형성해서 앞으로 치고 나가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지는 과정에서도 주가가 올라가고요. 실적이 피크를 쳤다는 내용에 대한 부분이 사실상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실적 피크에 대한 내용 자체가 이게 미국에서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쵸? 시장이 어느 정도 포화 상태에 들어갔다 그러면 맨 앞단에 있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애플을 예로 들어봅시다. 애플은 소비자한테 직접 판매를 하죠. 그러면 소비자한테 판매하기 위해서 어떤 제품을 만들고요. 그 제품에는 부품이 들어갑니다. 그 부품을 담당하고 있는 게 한국의 기업들이 많다. 예를 들어서 그 중에 하나가 메모리 반도체가 될 수도 있고, 그쵸? 여러 가지 뭐 부품들이 되는 거죠. 2차 전지 관련해서도 2차 전지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부품들, 그쵸? 그런 내용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식을 거래하면서 돈을 벌려면 실적이 좋은 놈을 찾아다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이 먼저 반영하니까, 그쵸? 이게 시세가 진행되는 원리예요. 그렇죠. 단지 미국과 한국에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근데 매매를 잘한다면 미국보다 한국의 수익의 기회가 더 많다. 왜? 지속적으로 회전하고 단기 수익이 가능하니까. 미국은 추세를 쭉 유지해서 가다 보니까 정말 내가 여기서 못 잡으면 여기서 여기까지 온 기간 동안을 더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한국은 올라갔다 떨어지죠. 그리고 떨어졌다 다시 올라가죠.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변동성 장세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변동성 장세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시세의 원리고요.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건 타점이다.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고 보유 기간을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되는지 그 가격적인 부분이 중요하다. 결과적으로 보면 일진전기, 현대일렉트릭, 가온전선, 효성중공업 이런 종목군들을 내가 언제 매매를 해야 되는지가 가장 핵심 사항이라는 겁니다.
그쵸? 자, 근데 그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제가 인증을 먼저 하고 갈게요. 요즘에 하도 입만 떠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인증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제가 조회를 누르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실제 제 계좌 수익이고요. 기간은 1월 2일부터 3월 27일 오늘까지고요. 이 기간 동안의 내 계좌 수익입니다. 시장 수익률하고는 사실상 비교하기가 어렵죠. 100%가 넘었다는 건 2배가 넘었다는 거니까 어떤 종목 하나 잘 잡아서 수익을 내고 있다 이런 걸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거예요? 수익을 계좌 수익이라는 겁니다. 즉 손실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을 토대로 제가 뭘 하고 있느냐? 구독자분들과 함께 무료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올해 수익률에서 차이가 날 겁니다. 본격적으로 한국 시장에서 시세가 시작되는, 즉 시장이 급등을 하면서 시세가 시작되는 건 전 개인적으로 4월을 지나서 빠르면 5월 그리고 늦더라도 한 6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구간에서 철저하게 종목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종목군을 이해하려면 시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시세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 게 앞서서 이야기를 드린 내용이에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 무엇보다 호재거리보다. 그러면 호재를 먼저 흔히 얘기하는 기업 내용이죠. 기업 내용을 먼저 공부를 해야 될까요? 아니요. 기업 내용 백날 공부해봤자 돈 안 돼요. 절대 돈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할 때는 시대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 그런 부분을 답을 보고 뒤에 내용을 이해하는 겁니다. 답이 이렇게 나왔다는 걸 보고 뒤에 내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해하는 것에 대한 일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거고 답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일진전기입니다. 일진전기 보시면 어때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제가 계속 매수, 매도, 뭐 다시 매도, 매수 해서 오늘도 급등 이런 식으로 매매가 이루어지죠. 모든 부분을 싸게 살라고 하지 않는다. 그랬을 때 이렇게 수익이 발생합니다. 이건 적게 보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지속적으로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하는지 내용을 판단하면 그렇죠.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반도체죠. 그렇죠? 반도체가 전기 쪽으로 이동하고 있죠. 이동 다음에는 냉각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이 스토리를 시세가 나온 이후에 판단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 시세가 나온 과정에서 75% 며칠 걸렸나요? 하나, 둘, 이틀 걸렸죠. 이런 식의 수익을 지속적으로 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라.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거 말고도 네페스 아크나 그런 부분을 보더라도 어때요? 돌파 구간의 매수, 상한가 한방 그 다음날 매도 32% 정도의 수익 구간. 그렇죠? 이런 부분을 만들었을 때 꾸준하게 나만의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소통방에서 무료로 진행합니다.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요거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류의 종목을 하는지 그리고 이런 매매를 했을 때 내 계좌 수익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 알았죠? 그럼 요걸 가지고 우리가 반도체를 포함해서 전기 관련주들에 대한 전체적인 움직임을 체크를 해보자고요.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좋아졌을까요? 내용 봅니다. 그렇죠? 올해 예상치는 좋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 뭐 일진전기나 이런 종목들 보잖아요. 그러면 실적에 대한 부분이 23년도보다 훨씬 더 커진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죠. 분기당으로 보더라도 예상치가 아직까지 24년도에 예상치가 아직 안 나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그렇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22년도 300억 600억, 23년도 실적은 2배 증가했죠. 근데 주가는 어떻게 나왔나요? 23년도 대비해서 5천원부터 2만원까지 훨씬 더 많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확인을 하고 매매를 했을 때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계좌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지 어떤 내용 때문에 올라간다. 이쪽을 보다 보면 이쪽에 매몰되게 되고 수익을 못 낼 수 있는 상황이 나한테 계속 생깁니다. 왜? 그 종목을 믿게 되거든요. 떨어지면 팔아야 되는데 그 떨어지는 과정에서 이 종목은 떨어질 리가 없어 또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성장할 거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믿고 있다고 하더라도 시세가 내리면 그 보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짜증나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으려면 타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고 그 타점에 대한 이해를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제가 소통방에서 다 공개를 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비올, PSK 홀딩스 이런 식으로 매매 진행이 됐고 그렇죠. PSK 홀딩스는 전기 관련주와 연관이 되어 있는 반도체입니다.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했을 때 종목에 대한 범위, 내가 매매를 해야 되는 범위는 굉장히 좁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강하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이런 내용을 제가 소통방에서 다 무료로 공개하고 있으니까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너무 어렵다 한다면 소통방으로 들어오시고요. 돈 안 받는다.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요거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정리 한번 할게요. 주식시장은 미래 가치를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 근데 가격이 먼저 반영하면 가격이 먼저 떴을 때 실적이 좋아진다는 게 되고, 이건 다음 문제고, 올라가는 상황에서 신고가를 거쳐서 주도주가 된다는 거니까 지금 신고가에 있는 종목이 4월, 5월 달에 주도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끝이에요. 그럼 끝입니다. 그쵸? 그러면 지금 상황에 대입했을 때 그 종목군을 얼마에 판단해서 어떻게 내가 분류를 해 갈지, 그리고 종목군들 선정을 어떻게 할지, 그 내용을 제가 이해를 시켜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보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보브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10,000원부터 60,000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